자, 이번에는 좀 더 슬픈 얘기, 저에겐 참 슬픈 얘기인데 폭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즉 격렬한 분노나 폭력의 발생을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하자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났던 케이스였는데요. 이 경우 이제 아들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거의 대화를 안 했고 어머니하고는 대화를 좀 하는 상태였었어요. 어머니하고는 꽤 대화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는 마루에 나와서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엄마가 차려주면 방으로 가져가서 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외출, 몇 명의 친구들과 교류를 하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족끼리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이 학교를 다시 돌아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렷한 어떤 결정이 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마루에 나와서 먹는 횟수가 줄고 하니 부모님들도 좀 초조해지기 시작하셔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어머니가 그 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게 네가 불편한 것 같으니 그러면 식탁에서 우리가 먹고 방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 다음에 네가 나와서 식탁에서 혼자 먹어라. 이게 이제 약간의 그 정해진 룰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들도 동의를 하고 식탁에서 먹기로 그렇게 했죠. 방에서 먹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동안 좀 진행이 됐는데, 어느 날 식탁에서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까지 해서 엄마 아빠가 다 먹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와서 다른 때처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방에서 나오시다가 아들이 혼자 먹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아빠도 이제 그 룰을 알고 있었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고 밥을 먹고 있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같이 먹고 싶기도 하고 하니까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을 안 하고 있던 사이였다. 엄마하고만 말을 하고 있는 사이였다. 그런데 다가가면서 뭐 먹냐, 반찬은 어떠냐, 너 어떻게 지내냐,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걸고 다가오시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그 말하고 싶지 않음을 몸으로 표현했죠. 피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거나 딴 데로 가시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는 식탁에 앉으셨어요. 앉아서 야, 뭘 먹냐고 물어봤잖아, 이러면서 이제 더 재촉을 하셨죠. 그러니까 더 가리면서 먹고 있으니까 아빠가 야, 나도 한 숟갈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줄까요? 아니겠죠. 지금 교류하고 싶지 않다를 말은 안 했지만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가 그걸 자기가 수용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한 숟갈만 하면서 숟갈을 건네니까 이 친구가 그걸 탁 쳤어요. 그러면서 그릇이 나덩어려진 거예요. 자, 아빠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빠의 시각을 먼저 보면, 아니 뭐 잘한 거 있다고 지금 몇 개월째 방에 있다가 나온 녀석이 아빠가 말 걸고 하는데 대응도 안 하다가 그릇을 집어던져? 이렇게 되신 거죠. 그죠? 진짜 집어던졌든 집어던지지 않았던 간에 눈으로 볼 땐 집어던진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정말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정말 쌍욕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도 집어던진 것도 자기도 당황스럽고 하지만 얘도 이제 뭐 평소에 하지 않던 욕이 난무한, 즉 언어적인 폭력이 난무를 했어요. 몸싸움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장면이 어디죠? 부엌이에요. 식탁이 보통 그 싱크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칼을 잡은 거예요. 정말 정말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란스럽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머니하고 동생이 이제 달려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두 남자들, 힘센 두 남자들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전혀 상처 없이 위험한 상황이 막아지면서 이 아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아빠도 너무나 씩씩거리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갔죠. 자, 이걸 다시 필름 돌리듯이 돌려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서로가 언어폭력을 할 의사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가 몸싸움을 할 의사가 있었나? 아니에요. 서로가 그런 무기, 굉장히 위험한 칼을 들거나 이렇게 서로를 가해할 생각이 있었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쵸?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폭력이 벌어진 거예요. 가정 내에서. 이 경우는 둘 다 절망을 해요. 아버지나 엄마 입장에서 볼 때도 얘가 학교를 그만두고 고리분들을 하더니 이런 지금 폭력적인 성향까지 됐다. 이럴 수 있고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이제 폐륜적인 행동을 한다. 난 진짜 인간 쓰레기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드는데도 너무 힘든 삭힘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자, 이거를 보통 저는 반응적 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간 게 아니라 반응을 하다 보니까 폭력이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의도가 아닌 폭력을 했지만 결과는 똑같아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반응적 폭력이 일어날 계기를 만들지 않으셔야 된다. 즉 아까 처음 시작 같은 경우에 너 뭐 먹니? 야, 말 좀 하자라고 했을 때 반응을 안 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죠. 서로가.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영역이라고 얘기하죠. 영역을 침범하시지 않는 게 좋죠. 그렇게 되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밀쳐내기가 쉬워요. 그러면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비등비등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큰 싸움이 또는 상처가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어머니와 굉장히 성장한 아들의 경우에 아들이 엄마를 밀쳤다?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아니면 물건을 집어 던졌다. 누가 던졌든 부모가 던졌다. 자녀가 던졌든 간에 그걸 맞았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벌어질 듯한 걸 처음에 예상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침범을 하는 것들은 아무리 대화를 그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를 예상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예상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폭력이 벌어지는 것들은 예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부하는 기미가 보인다, 멈추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약간 폭력적인 상황이 될 것 같다,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다. 자, 아까 그 경우 어머니 아버님도 달려오셨지만 제가 사실은 자퇴했던 그 친구를 상담해서 몇 번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너무 본인도 후회스럽다, 뭐 절망스럽다 얘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고 싶냐 라고 얘기했더니 아빠가 물어보는데 나는 너무 말하기 싫다 하면 저는 그냥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훨씬 현명한 방법이죠. 그죠? 그냥 꾹 참고 있고 최악의 상황이 될 때 가서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칼을 잡는 것보다는 싫어요 소리도 자기는 말 섞고 싶지 마냥 않다면 일어나서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아빠도 마찬가지죠. 다음엔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랬을 때 식탁에 가서 덜러덩 앉거나 손을 내밀어서 얘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예방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만약 벌어졌을 때는 예방이라기보다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한 번이 벌어졌을 때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만약에 먼저 그랬다라고 하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즉 만약에 욕을 한번 처음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식구 누구도 너에게 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마라. 네가 집에 있고 은둔고립을 하는 것과 식구들에게 욕을 하는 건 다른 얘기다. 우리와 같이 한 공간에서 머물러 살기 위해서는 언어폭력을 하면 안 된다. 자, 한 번 했는데도 듣지 않고 다음에 또 욕을 한다. 또 얘기해 주세요. 언어폭력 안 된다. 욕하지 마라. 나도 너에게 지금 욕하고 있지 않다. 3번, 4번, 5번 아주 일관적으로 동일한 얘기. 우리 집에서 이건 규칙이다. 욕하지 않는다. 물건 던지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일관적으로 그 부분을 훈육하듯이 했을 때 잦아듭니다. 분명히. 아, 이게 그래도 되나 보다. 그리고 나도 했으니 너도 해. 이렇게 되면 이제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방할 수도 있고 재발을 좀 방지할 수도 있고 격해졌던 걸 약하게 벌어지게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스트레스가 높은 당사자와 스트레스가 높은 부모님들이 한 공간에서 머무르시면서 언어폭력이나 육체적 폭력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슬프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착했던 애가 그렇게 좋았던 우리 가족이 이럴 수가 있냐라고 너무나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에 절망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주 둘 다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불꽃이 팍 튀는 순간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선상에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담았던 내용은 사실 바라건대는 영상 보신 분들 가정에 한 분도 이런 일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없었으나 앞으로 생기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예방 차원으로 이 영상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벌어졌을 때는 제가 영상에 담은 것처럼 이렇게 대처하시는 게 필요하다.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재발되는 것이 바로 스탑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재발의 방향성 쪽으로는 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아직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시작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도록 그런 어떤 위험성의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순하고 보통 수능적이고 자신 주장을 못할 만큼 좀 여리고 이런 친구들이 폭력이나 폭언을 한다라는 게 좀 상상이 안 가지만, 그러나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의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만남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나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조짐이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은 좀 피하시는 이런 것들을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